수업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팔티클이 여러 개가 있을 때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는 앵귤러 리니어 모멘텀 밸런스에 대해서 했었고 또 워크 에너지 밸런스에 대해서도 했고 이번에는 앵귤러 모멘텀 밸런스 AMB가 팔티클이 여러 개가 있을 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앵귤러 모멘트를 우리는 어떠한 포인트 B를 기준으로 정의를 하는데 그때 정의를 할 때 B에서 파티클 P까지의 거리의 크로스 리니어 모멘텀으로 정의를 했고 파티클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은 다 이렇게 i에 대해서 더해주는 게 토탈 앵귤러 모멘텀입니다. 그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얘를 미분을 하면 얘를 먼저 미분하거나 그 다음 걸 미분하는 것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RBP의 미분은 얘는 결국 RP-RB로 쓸 수 있고 여기가 베이스고 여기가 파티클 I번째라고 했을 때 원점 오리진이 있으면 여기 벡터가 RB, RP, 여기가 RBP 벡터입니다. RBP 벡터는 RP 벡터 마이너스 RB 벡터인 거고 그럼 각자 미분한 것은 벨로시티가 돼서 VP I 벡터 마이너스 VP VP I 더스 플러스 PR PI의 미분은 우리가 운동량의 미분은 힘이라고 해서 FI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운동량은 각자의 파티클의 벨로시티 방향으로 되는데 같은 벨로시티 방향에서의 크로스는 0이 되기 때문에 얘 크로스 PI는 사라져서 마이너스 VB I에 대해서 크로스 PI 더하기 시그마 R RP 크로스 PI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사라지고 정리되는 게 싱글 파티클의 앵귤러 모멘텀 밸런스에서도 똑같이 다뤄본 식이었어요. 우리는 얘를 모멘트 혹은 토크라고 정의를 하기로 했고 B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토크의 전체 합입니다. 전체 합이니까 리저ル턴트 토크, 전체의 토크는 얘를 밖으로 넣어주면 앵귤러 모멘텀의 미분 더하기 시그마 VB의 P, I 라고 쓸 수가 있죠.
근데 이 벨로시티는 P랑 상관없이 다 똑같은 베이스의 벨로시티이기 때문에 P를 시그마 PI라고 각 파티클의 리니어 모멘텀을 다 더해준 값이라고 정리를 하면 간단하게 VB 곱하기 P 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전체 운동량은 얘는 결국 MVI, VPI의 적분인데 얘는 전체 질량의 VCM으로 쓸 수도 있어. 이 전체 토크, 전체 가해진 리저턴트 토크가 각 운동량의 변화 더하기 이 우리가 보고 있는 토크를 보고 있는 베이스의 리니어 모멘텀을 크로스한 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베이스 포인트를 잘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VB가 0이거나 VB가 그 파티클의 센터 오브 매스, 아니, 이 시스템의 센터 오브 매스와 패러럴한 경우 이 텀은 사라져서 그때 토크는 간단하게 HB 각 운동량의 이름값으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B를 우리는 잘 잡을 생각이고 B를 고정점이나 패러럴하게 잡으면은 이 복잡한 텀을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B를 잘 잡고 그 다음에 이 식으로 편안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가장 간단한 예제로 뭔가 파티클이 달려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개가 달려 있고 얘네들은 질량이 없는 강체라고 합시다. 이쪽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돼요. 얘네들은 중력에 의해서 뭔가 회전목마의 R들이 다 다를 때, 1, 2, 3, 4, 뭐 파티클이 여러 개가 있을 때, R1, R2, R3, R4의 길이가 있고, 각자의 질량이 M1, M2, M3, M4가 있다고 합시다. 음. 얘는 고정되어 있는 포인트 B의 기준으로 각자의 파티클들은 세타 폴라 코디네이트로 나타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의 앵귤러 모멘트는 원래 의식 BP 발이 베이스에서 각자의 반지름은 RI라고 쓸 수가 있죠. PI는 MI, VI니까 VI는 원운동에서 RI 세타 I라고 쓸 수가 있죠. 세타 닷. 얘네들이 강체이기 때문에 각자의 세타 닷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RPP는 모든 I에 대해서 MI, RI 스퀘어 세타 닷.
R과 여기서 원운동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V가 생기죠. 이 V는 R 세타 다시라 쓸 수가 있고 어차피 수직이니까 정확하게 그대로 크로스가 RI 세타 다수로 만들어져서 이 식이 이렇게 전개될 수가 있어요. RI는 고정된 강체이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HB를 미분을 하면 얘를 그대로 미분한 건데 질량 변하지 않고 반지름 RI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타만 미분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모든 파티클에 대해서 RI 세타 푸다 시 됩니다. 이 각운동량의 미분값이 모멘트, 토크잖아요. 왜냐? B가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앞선 식에서 픽스된 상황에서는 이 베이스의 속도가 0이니까 그 텀이 없어져서 토크는 MIRI 제곱 세타 투다 셋 합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했을 때 F는 MA를 한 거에 대응되는 게 토크는 I 알파잖아요. 이 알파가 세타 투다인데 가분동량 아니 가속도인데 힘이 가속도로 대응되는 거가 토크가 각가속도로 대응되는 건데 여기서 토크가 각가속도로 대응되고 그럼 I에 해당되는 것이 이거죠. 어차피 세타 투닷은 다 똑같으니까 얘를 잘 쓰면 MIRI 스퀘어에 세타 투닷으로 쓸 수가 있으니 따로 빠져나와서 그래서 I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는 이 상황에서 시그마 MIRI 스퀘어가 됩니다. 팔찌클이 각자의 반지름을 가지고 있고 RI를 가지고 있고 그 상황에서 토크를 돌렸을 때 얼마나 돌리기 힘드냐가 이너시아 관성 모멘트인데 이 관성 모멘트는 MIRI 제곱을 다 더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토크는 외부, 이 시스템에서 내부로 적용하는 힘 말고 외부에서 적용되는 힘이에요. 여기에서 외부로 적용되는 힘은 중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각 M1에서 G가 발생하고 여기에서 G가 발생하고 다시 긁어서 팔피클이 뭐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M1, M2가 있을 때 M3까지 M1, G, M2, G, M3, G 토크는 이 중력에 의한 모멘트밖에 발생하지가 않고 그래서 토크는 R, B, T1 크로스 M1G 더하기 R, B, T2 크로스 M2G 더하기 R, B, T3 크로스 M2, M3G 세 개의 파티클이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즉, 제네럴하게 R, B, P, I의 크로스 M, I, G 라고 쓸 수가 있고 G는 어차피 콘스탄트하고 MI는 뭐 앞으로 빠져나와도 상관이 없어서 어차피 변하는 변수가 아니라서 방향성을 제공하지 않는 스칼라이기 때문에 스칼라 앞으로 가져오면 얘는 MI, R, B, P, I 크로스 G 또 다시 쓸 수 있고 얘를 봤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식이 전체 질량에 대해서 전체 질량에서 을 이용해서 RCM 센터 오브 매스가 M분의 1 시그마 R MIR
i였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 다시 쓰면 m 곱하기 m분의 1 시그마 mi r bp i 크로스 g니까 이게 rcm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rcm이 만약에 0이다. 0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오리진을 베이스로 뒀을 때 얘의 질량과 얘의 질량과 얘의 질량의 중심, 질량 중심이 딱 이 회전하고 있는 베이스에 있다라고 하면 토크가 0이 돼요. 어떻게 파티클을 각 R에 따라서 배치를 했든 상관없이 얘의 질량 중심이 여기에 맞춰지면 이렇게 각자의 중력이 작용할 텐데 그 중력으로 작용되는 밸런스가 0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아니 이 파티클들은 로테이션을 하지 않아요. 아, 로테이션을 한다는 게 아니라 뭐 엄밀히 말하면 토크가 작용하지 않은 거니까 기존의 각속도가 있었으면 그 각속도가 유지가 되겠죠. 추가적인 익스터널한 토크가 모멘트가 작용돼서 가속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이 관성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조금 나중에 더 다뤄볼 예정인데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다이나믹스가 복잡해지긴 하거든요. 근데 방금의 예대로 간단한 휠의 이너셜 모멘트를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방금과 같이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베이스가 있고 베이스인데 모든 파티클 M1, M2, M3를 가진 M1, M2부터 이 M까지 모두가 파티클의 질량이 같다고 합시다. 그리고 RBP1, RBP2도 모두가 같아요. N까지. N개의 파티클이 똑같이 유니폼하게 나눠져 있고 걔네들의 질량도 모두가 같고 반지름의 길이도 모두가 같은 상황이에요. n이 2라면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는 거고 n이 3이라면 정확하게 삼각형으로 그려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넘어갈 수가 있겠죠. 이랬을 때 관성 모멘트는 아까 이게 R이랑 M이랑 상관없이 이렇게 파티클이 리지드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은 MI, RI 스퀘어를 다 더해준 값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RI들은 다 large R로 같다고 하고 전체 질량이 large M이라고 할 때 N개가 있으면 얘는 N분의 M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I가 1부터 N까지
large M, R 제곱이 되는데 같은 식을 n번 똑같이 더하니까 곱하기 n이 돼서 m, r 제곱이 됩니다. n이 어떤 개수든 상관없이 n이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상관없이 이러한 형태의 모습은 관성 모멘트, 이너셜 모멘트가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mr 스퀘어예요. 얘는 n이 몇 개인지 상관이 없어요. 이때 그럼 n이 무한계로 간다고 하면 얘는 파티클이 굉장히 많은 식으로 원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얘는 얇은 핀 휠이 됩니다. 그래서 핀 휠의 관성 모멘트는 mr 스퀘어다. 휠의 질량 라지 m, 휠의 반지름 r이라고 할 때, 핀 휠의 이너셜 모멘트는 mr 스퀘어다. 하는 걸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를 추가해주고 싶은데 여기에 n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n이랑 n이 무한계로 갔을 때, 핀 휠이 됐을 때도 관성 모멘트가 mr 스퀘어이다. 또 관성 모멘트를 하나 계산해 보고 싶은데 이번에는 막대기예요. 어떤 굉장히 얇은 막대기가 베이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달려서 얘가 회전하고 있다고 합시다. 얘의 길이는 large L이고 막대기의 질량은 large M이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니폼리 디스트리뷰트 된 파티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막대기를 텅 질량이 비어있는 껍질 안에 파티클이 이렇게 들어있는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파티클은 여기 길의 끝까지 일정한 거리 간격으로 간격이 나누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파티클의 질량을 mi라고 하면 n개의 파티클이 있는 거고 그럼 파티클의 각 질량은 n분의 large m. 각 파티클마다 거리가 달라요. 그랬을 때 이 거리는 전체 길이 large L을 n으로 나누면은 이 단위 길이, 파티클이 4개면은 이 하나, 첫 번째 단위 길이가 n분의 large L이 되는 거고, 각 파티클은 여기에다가 i만큼 곱한 게 단위 길이입니다. 첫 번째 파티클은 i가 1이니까 n분의 L, 두 번째 파티클은 n분의 2L. 해서 이렇게 길이가 표시가 될 수가 있죠. 그럼 반성 모멘트는 아까와 마찬가지 같은 식으로 mi, ri 스퀘어인데
i가 1부터 n까지. 그럼 1부터 n까지 n분의 large m, ri가 여기 li로 표시됐으니까 n분의 li의 제곱. 그럼 i가 1부터 n까지 n 제곱분의 ml 제곱, 아, n의 3승이네요. n에 n 제곱이 있으니까 n 3승분의 ml 제곱, i 제곱이 됩니다. 그럼 몇 개의 파티클인지 n에 대해서는 고정값, large m도 고정값, large l도 고정값이니까 n 3승분의 ml 제곱,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의 제곱이라 쓸 수가 있죠. 그럼 이거 어디선가 수학 시간에서 배웠을 텐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00까지 더하면 몇이죠? 5050인가요? 이게 1부터 n까지 더하면 2분의 n 플러스 1이죠. 이거 되게 유명한 일인데 수학자 가우스가 다섯 살 때 이거 계산해가지고 뭐 그랬다는 일화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해서 n의 제곱까지 더하는 거는 식이 뭐죠? 기억하시는 분? 6분의 n, n 플러스 1.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져와서 n의 3승분의 ml 제곱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겠죠? n에 대해서 복잡한 식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때 n이 무한으로 가봅시다. n이 무한으로 간다는 건 이 막대기 안에 파티클이 무한계로 된다는 거니까 이분리 디스트리뷰 된 파티클이 무한계로 가서 결국 얇은 막대기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랬을 때 이 얇은 막대기의 관성 모멘트는 이 식에서 n이 무한으로 가면 분모 n 3차, 분자 n 3차니까 3차 항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n이 무한으로 갔을 때 3분의 1n 이 됩니다. 여기 앞에 2가 빠져나오니까 n 3승분의 6n 3승분의 2n 3승 ml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3분의 1 rgn. 그래서 슬렌더 워드는 관성 모멘트가 3분의 1 ml 제곱으로 유도될 수 있다. 관성 모멘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차피 한 번 더 다룰 예정이라서 지금은 그냥 간단한 기본식으로 관성 모멘트를 몇 개를 유도해 봤습니다. 또 다른 가벼운 예제를 들고 와볼게요. 베이스에서 원판이 있고 이 원판에 여기 도르래가 있고 질량이 m인 애가 이렇게 대칭으로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반지름은 R. 이 도르라에 T이 달려 있고 여기에 또 질량인 M이 하나가 또 달려 있어요. 그럼 중력이 여기로 적용할 거고 여기에서부터의 길이를 X라고 합시다.
중력은 얘한테 셋 다 작용을 하겠죠. 중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가속도를 받을 텐데, X의 가속도가 이 원판이 없다면, 그냥 이러한 형태라면, 여기에서 mg가 mx2- 될 거잖아요. x2- 가속도로 그대로 갈 텐데, 여기 질량이 두 개가 하나가 더 붙었어요. 그럼 이때 x2-의 가속수는 어떻게 될까?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힘을 받는 애가 얘인데 질량은 3개로 늘었으니까 3분의 1 g가 돼야 될 것 같죠? 근데 생각해 봤을 때, 맞나? 질량이 얘가 조금 회전이 돼서 이렇게 m 되고 m 됐을 때 얘도 질량을 받고 얘도 중력을 받고 얘도 질량을 받는데 힘이 어쨌든 여기서 3개가 작용하는데 그럼에도 3분의 1 g가 맞나? 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가 대칭이라면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과 여기에서 중력을 작용하는 힘은 결국 상쇄가 돼서 없어집니다. 여기에 걸리는 토크는 없어지고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얘밖에 토크를 만들어내지가 않아서 3분의 1 g가 돼요. 얘를 생각하지 않고 두 개의 시스템만이라고 봤을 때 아까 했었던 파티클이 두 개에서 RCM이 두 개만 생각하면 RCM이 0인 거잖아요. 여기 중량 중심이니까. 그럼 익스터널 토크가 발생하지가 않아서 얘는 토크가 발생하지 않고 얘만 토크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이렇게 개념적으로 보아야 되는데 보지 않더라도 나는 그냥 식만 쓸래. 식을 쓰다 보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끌어달리는 힘이 T예요. 장력. 그리고 이 도르래를 내려오는 힘도 T예요.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그럼 이 파티클에 작용하는 전체의 힘, 이 가속도를 만들어내는데 mx2-은 mg-t. 여기에 작용하는 힘 중력에 위로 끌어올리는 힘 장력 t. 그래서 mx2-은 mg-t라고 식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로테이팅 디스크에 대해서는 얘는 회전 운동이니까 토크는 i알파를 써야 되는데 i알파는 세타 2 닷. 여기에 밖에서 작용하는 힘의 일단 i는 아까 MIRI 해요. 의 썸이니까 두 개의 질량이 날지 알 만큼 있어서 EMR 제곱입니다. 그래서 I 세타 투다 EMR 제곱 세타 투다 I 세타 투다 I 알파는 익스터널한 토크인데 토크는 처음에 여기 T로 작용되는 힘 T가 R만큼의 거리로 작용이 되고 칼티클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세타라고 했을 때 이 MG에다가 토크는 R 크로스 F인데 F는 MG인 거고 R이 이거잖아요. 여기에서 이 R에 대해서 중력에 대는 이 크로스 항은 결국 여기 R 벡터에다가 이만큼 MG를 곱하는 거니까 음, 이렇게 봅시다. 계산이 조금 더 쉽게 여기를 세타라고 여기로 G가 생겨요.
여기도 G가 생기고. 그러면은 세타가 0일 때 토크가 그대로 작용되죠. 세타가 0일 때 토크는 mg r로 작용이 되는 거고, 세타가 90도일 때 토크가 0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토크가 그대로 작용이 되고, 여기선 토크가 r 방향으로 평행이니까 토크가 0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토크는 이 중력에 의한 토크는 mg r 코사인 세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처음에 발생하는 토크의 TR 방향을 이쪽 세타 방향을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세타를 정했으면 이 세타가 0일 때 반대 방향으로 토크가 작용이 되니까 마이너스 mgr 코사인 세 얘가 파티클 1에 적용하는 토크인 거고 마이너스 mgr 코사인 파티클 2에 작용하는 토크는 반대 방향으로 얘는 이쪽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하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하는데 그럼 mgr 코사인 사실 같은 식에 대해서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파이라고 해도 돼요. 얘는 tr 마이너스 mgr 코사인 세타 플러스 mgr 코사인 세타 해서 사라집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t 토크는 tr밖에 없다. 그럼 EMR 제곱 세타 2 다시 tr이니까 t는 r이 사라지면 EMR 세타 2 다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운동에서 x는 r세타이고 x가 내려간 거리만큼 r세타라고 쓸 수가 있고 x2닷은 r세타 2닷으로 쓸 수가 있어서 원래 맨 처음에 식 mx2닷은 mg-t mx2닷은 mg-t에 얘가 mg-emr 세타 2닷으로 바뀔 수 있고 세타 2닷은 r분의 x2닷이라서 mg-emr r분의 x2닷 그럼 r 사라지고 m 넘겨주면 3mx2닷은 m 담 사라지면 x닷은 3분의 1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이 사이트대로 식을 정제했을 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비젠플 4, 인비젠플 5,
이게 파티클이 도르래에 연결되어 있고, 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 줄은 길이가 변하지 않는 형태의 줄입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서의 얘를 끌어올리는 T가 있었고, 여기에 각자 중요하는 에너지 M2G가 있고, 여기에서도 끌어올리는 힘 T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힘이 작용되기 때문에 도르래에도 힘이 작용이 될 거고, 이 도르래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힌지가 받치고 있는 힘이 있어요. 호리즌탈한 힘 H와 벌티컬한 힘 V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H와 V 리액션 포스가 몇이냐, 그리고 두 개의 파티클이 어셀러레이션, 뭔가 한쪽이 무거우면, M1이 무거우면 M1대로 이 방향으로 떨어질 거잖아요. 이때의 X의 가속도가 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식을 일단 쓰죠. 식을 쓰면은 M1X2 닷. 어차피 여기에서 떨어진 만큼 얘는 올라가니까 같은 X를 쉐어를 합니다. 얘의 가속도는 여기에 작용하는 힘, mg 마이너스 m2x2 닷은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플러스로 여기는 x가 정의되니까 t, m1g로 해야 되고 마이너스 m2g. 이 디스크는 이렇게 달려있을 때 고르래는 질량이 없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질량이 없는 상황에서 질량이 없는 물체에다가 F는 MA잖아요. 질량이 0이라고 합시다. 힘이 아주 조금 0.0000001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질량이 0이면 가속도가 무한으로 가죠.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 질량이 0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항상 F, 어설레이션이 0이, 그러니까 F도 0이 돼야 되고 여기서 A도 0이 돼야 돼요. 우리가 수많은 커넥션이나 로드나 막 이런 것들을 네슬리스 오브젝트를 다룰 때 거기에 최종적으로 작용하는 힘들은 모두가 0이 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네슬리스 디스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디스크에 작용하는 힘, 장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 반작용으로 이끌어질 거고 이게 T1이라고 하고 얘를 T2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T1의 R 토크 작용되는 힘이 0이니까 토크도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T1 마이너스 R 마이너스 T2 R이 0이 돼야 돼요. 질량이 0이면 관성 모멘트도 0이 돼야 되고 거기에 작용되는 토크도 0이 돼야 돼서 작용되는 토크가 0이 돼야 되니까 T1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장력을 계산할 때 얘 T1, T2가 항상 같다. 이 조건 때문에 이 T1과 T2 장력이 같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프릭션이 발생하거나 도르래 자체에서 얘가 도르래 자체가 질량이 있어가지고 관성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 가정이 깨져요. 그러니까 얘는 네슬리스 디스크에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같다고 하면 M1X2닷은 M1G-T1이라 했을 때 T1이 그대로 가져와서 T1끼리 같으니까 M2X2 플러스 M2G가 T1이라고 하고 얘를 여기에 그대로 넣어주면 M1X2는 M1G 마이너스 M2X2 플러스 마이너스 M2G 그럼 M1 더하기 M2 X2는 M1 마이너스 M2 G
x 닷은 m1 플러스 m2분의 m1 마이너스 m2지. 두 개가 중력으로만 움직이고 있을 때 가속도는 이 장력을 기반으로 중력이 같다는 식을 이용해서 어셀러레이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힌지에 작용되는 H와 V를 또 구하라고 했는데 얘가 메슬리스 디스크니까 총 합해진 힘이 0이어야 돼요. 그럼 Y 방향으로 작용되는 힘은 T1과 T2와 V가 있죠. V-T1 T2는 0이 돼야 됩니다. T1과 T2는 같으니까 V는 2T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옆으로 작용하는 힘은 H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H는 0입니다. 그럼 V는 2T1인데 T1은 우리가 모르는 변수인 거고 그 상황에서 이 힘들로 나타내려고 하면 X2 다시 이렇게 써졌으니까 우리가 이 식을 다시 가져와서 M2 X2 닷 플러스 M2G가 T1이잖아요. X2 닷에 이걸 넣어주면 M2 M1 플러스 M2 M1 마이너스 M2 G 플러스 M2G는 T1. V는 2 곱하기 T1이니까 2 곱하기 M1 플러스 M2분의 M1, M2 마이너스 M2 제곱 G 플러스 M2G는 M1 플러스 M2분의 M1 플러스 M2, M2G로 쓸 수 있죠. 그럼 이거 계산을 해주면 M1, M2, M2 제곱 G. 그럼 M1 같은 분모에서 얘 날아가면 M1 플러스 M2분의 M1, M2가 두 개에 또 곱하기 4, G. 그리고 V의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쁘게 여기 밑에다 쓸게요. M1 플러스 M2분의 4, M1, M2 더하기. 이런 문제에서 중요한 점은 어떠한 메슬리스 디스크가 있을 때 거기에 작용하는 토크나 힘의 총합이 0이다라는 거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이거를 해석할 수가 있네요. 지금 여기 도르래, 메슬리스 도르래, 플리에, 디스크에 어차피 작용하고 있는 힘이 중력밖에 없습니다. 중력은 컨저버티브 폴스이기 때문에 얘가 떨어진 만큼 위치 에너지가 차이가 발생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추가가 돼요. 그럼 처음에 정지에 어, 처음에 상태가 정지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그때 운동 에너지도 0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가 그 다음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데 처음에 운동 에너지 없다고 가정하고 그때 위치 에너지도 0이라고 했을 때 0은 얘가 x만큼 떨어지고 얘가 x만큼 올라갔을 때 얘의 감소한 위치 에너지 M1G X
얘가 증가한 위치 에너지 M2GX. 얘는 하나 떨어지고 얘는 하나가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이게 그때 발생한 이 차이,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차이에 의해서 각자의 파티클이 발생하게 된 속도인데 2분의 1 m1 x1의 스퀘어 2분의 1 2 x2의 값의 스퀘어 처음에 에너지가 0이 발생한 위치 에너지의 차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x1의 다시나 x2의 다시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x 다시로 쓸 수가 있고 그럼 이거를 잘 정리하면 x 닷의 스퀘어는 m1 플러스 m2분의 2 m1 아니 m1 마이너스 m2 gx x 닷 제곱 묶어주고 2분의 1 m1 플러스 m2고 얘네들 반대로 넘겨주고 그럼 m1 마이너스 m2 gx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미분해 줬을 때 dt dx 닷의 제곱을 미분해 주면 이 x 닷 x2 닷이 되잖아요. 얘는 이거를 그대로 미분해 준 거니까 이 상수는 그대로 나오고 m1 플러스 m2, m1 마이너스 m2 뒤까지는 상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x를 미분하면 x좌. 그럼 x 닷끼리 사라져서 x2 닷은 m1 플러스 m2분의 m1 마이너스 m2 g가 됩니다. 에너지 관점에서 유도한 식이 키네틱스에서 유도한 식과 동일하게 나옴을 볼 수가 있어요. 1번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이 당연히 같게 나와야 됩니다. 에너지가 손절버튼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예제는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쉬운 예제니까 어떻게 푸는지만 넘기고 갈게요. 얘네들의 어, 그 포지션 벡터의 RCM을 구하라. 그리고 평균 모멘텀 P를 구해라. 앵귤러 모멘텀을 그 G의 포인트에 대해서 구해라. 라는 거여서 RCM은 결국 시그마 M분의 1 MIRI VCM은 M분의 1 MIVI 해서 M 있고 R 주어져 있고 V 주어져 있어서 풀면 됩니다. HG는 G에 대해서 앵귤러 모멘텀을 구하기 때문에 R 크로스 MIVI는 그렇죠. R 크로스 P가 앵귤러 모멘텀이니까 근데 이 R을 여기에서의 R이 아니라 G를 기준으로 파티클을 나타내준 R''으로 만들어줘서 시그마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한번 풀어보시고요. 계산 문제라서 어떻게 풀어보면 되게 좋은 문제인 것 같고 좀 어려운 문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고 싶은데
아, 일단 봅시다. 지금 유혹에 빠지고 있어서 재밌는 문제라서 시험 문제 내가 풀어주지 말고 살짝의 고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만 푸냐면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여기에 핀이 있는데 문제를 봅시다. 얘네들이 VA로 움직이고 VB로 움직이고 얘네들은 매슬리스 로드예요. 그런 상황에서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핀을 딱 제거했을 때 핀을 제거하는 순간 얘는 이쪽으로 붙게 될 거잖아요. 붙게 되는 상황에서의 처음에 움직였을 때 레디얼과 트랜스버스 컴포넌트 어셀러레이션이 발생할 텐데 그 어셀러레이션이 이쪽으로 2의 R 방향과 2의 세타 방향으로 있을 때 걔네들의 어셀러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가 첫 번째. 두 번째, 어셀러레이션을 이 로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그러니까 어셀러레이션이 로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로드가 같이 회전하고 있는 프레임이에요. 회전하고 있는 프레임에서의 어셀러레이션은 공이 이쪽으로 점점 밀려날 거잖아요. 그때 얘도 같이 회전하는 방향에서 밀려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얘 기준이 R이라고 하면 그때의 어셀러레이션은 R2-입니다. 그냥 R이 어떻게 반지름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A에서 묻고 있는 어셀러레이션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A는 R2- 마이너스 R 세타 제곱 R 방향 이 R 닷 세타 닷 플러스 R 세타 2 닷. 이 세타 방향. 폴라 코디네이트를 이용했을 때의 어셀레이션. 는 A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고, B에서 구하는 로드에 관한 관점에서의 어셀레이션은 그냥 R2-입니다. 이 R2-은 이 식에서도 볼 수도 있듯이 이 R 방향의 어셀러레이션과 당연히 달라요. 그래서 그걸 구하라는 거고, 세 번째 문제는 얘가 딱 도달했을 때, 얘가 핀이 풀렸으니까 여기로 도달하게 될 텐데, 도달했을 때, 볼 A의 속도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음, 첫 번째는 이 식으로 풀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알투닷을 구하고, 세 번째는 여기에서 작용되고 있는 힘이 결국 시스템적으로 에너지를 추가하는 익스터널 포스가 없습니다. 그냥 원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핀만 제거해서 추가 힘이 없이 됐으니. 그래서 컨저베이션 오브 에너지로 풀면 돼요. 각자 집에서 풀어보시고 재밌는 문제니까 시험에 유력하다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숙제가 하나 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왜 여기서 정리를 하자고 하냐면 우리가 시간표를 봤을 때 다음 주까지 제가 유튜브에 렉처를 올린다고 했어요. 월요일, 수요일 수업을 유튜브에 올릴 생각이고 이때까지의 내용이 시험 범위입니다. 그 다음 주에 할 내용은 조금 더 진도를 나갈 생각이긴 하지만 시험에 13일에 나올 수업은 시험에는 나오지 않을 거고 15일에는 마지막 리뷰를 한번 할까 싶긴 해요. 그래서 6, 8일 날 했던 것들이 유튜브에 올라올 테니까 리뷰를 또 하고 문제도 조금 더 풀어보고 그 다음에 24일 날 시험을 보면 되겠죠? 이 정도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알려주시고 수고하셨어요. 추석 잘 보내시길